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주장하는 글쓰기.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 주장하는 글을 어떻게 쓸까? 우리 뭐 논설문 같은 거, 어떤 거 어떻게 쓰는지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자, 문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느 날 정윤이는 친구들이 커피와 초콜릿, 커피 맛 우유, 에너지 음료, 녹차 맛 아이스크림 등, 자, 카페인이 든 음료나 간식을 자주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출출할 때 먹는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에도, 자, 카페인이 있을 텐데, 커피 맛 우유와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셔. 자, 공부하면서 커피도 마시네. 자, 그러면서 정윤이가, 자, 친구들이 건강은 어떨까? 괜찮을까? 자, 이렇게, 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정윤이가 발견한 문제 상황을 써보자. 자, 정윤이는 친구들이, 자, 카페인이 든, 자, 음료, 자, 간식을 자주 먹는, 자, 모습을 보고, 자, 친구들 건강이 괜찮을지 생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주장과 이유 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윤이는 친구들과 카페인 섭취에 관한 이야기를 한 뒤 함께 주장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자, 그래서 정윤이가 처음, 자, 카페인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서 그런지, 자, 카페인이 든 음료나 간식을 먹는 친구들이 많더라. 자, 그러면서, 자, 민규가, 맞아. 나는 커피 맛 우유를 자주 마시는데, 다음날에 오히려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더라. 자,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 반 친구들, 뭐 예상 독자가 되겠죠. 예상 독자. 대상으로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써보자.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주장하는 글의 제목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좋아. 그럼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네. 자, 많이 먹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이유. 첫 번째가 되겠죠. 나는 카페인이 청소년의 성장기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카페인은 자, 청소년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자, 이 아저씨가 또 이유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 그럼 우리가 쓸 글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들을 위에 거 내용을 요약하면요. 자,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유 첫 번째, 저기 우리 재우가 얘기했죠. 자, 카페인을 자, 많이 섭취하면 신체에 부정적인 뭘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카페인은 청소년의 성장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방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는 누굽니까? 자, 우리 반 친구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이 지금 이유를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얻으면 되고요. 사용을 할 때는 타당성과 적절성을 기반으로 해서 고를 거예요.
어찌되었건 정윤이와 친구들은 주장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그래놓고 자료 1입니다. 자,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 보니까 자, 2019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증가한 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청소년이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통계 자료를 자료의 종류입니다.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탄산 음료에 카페인이 첨가되면 단맛과 신맛을 조절해주고 더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준다. 지금 지금 애들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사용할 건데, 자, 탄산음료에 자 카페인이 들어가는 까닭이 궁금해서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 자, 여기 봐봐. 땡땡반 누구누구누구. 어이? 자, 지금 따지고 보면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으니까 이 자료를 얻는 방법은 인터뷰야. 인터뷰는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과연 이거 개인적 의견이잖아. 개인적 의견. 그치? 그리고 지금 못 마시게 하려고 주장하는 건데, 자, 이건 또 이제 관련성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카페인은 식품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자, 커피 음료, 그다음 에너지 음료, 전문점 커피, 녹차, 커피 믹스, 커피 맛 우유, 자, 그다음에 콜라, 초콜릿. 자, 이런데 이만큼 들어가 있다. 자, 그래 놓고 카페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자, 카드 뉴스를 찾아봤어. 자료의 종류죠.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별로 얼마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지. 자, 그다음에 자, 카페인을 섭취할 때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까닭은 카페인이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졸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 카페인이 몸속에 오랜 기간 쌓이면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의 활동을 방해하여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고 보는 이 부분은 효과가 되고요. 요 부분은 뭐가 돼요? 부작용이 되겠죠. 됐어요. 자, 지금 카페인이 몸속에 쌓여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신문 기사를 찾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자료 많이 찾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 박동 수가 박동 속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카페인에 지금 따지고는 부작용이죠, 부작용. 그 다음, 그래서 심장이 쿵쾅거린다거나 아주 빨리 뛴다거나 자, 울렁거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또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카페인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사해 보려고 책을 읽었어. 자, 그다음 갑니다. 자료 6. 자, 성장기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 우리 카페인에 더 취약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카페인은 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요한 칼슘과 철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칼슘과 철의 결핍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자, 이게 또 뭐예요? 부작용이 되겠죠, 부작용.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료 7입니다. 자,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권장량 몸무게 1kg당 2.5mg 이하. 자, 여기 보면은 뉴스 영상을 찾아봤대요. 됐습니까? 뉴스 영상. 그 다음에 자료 8입니다. 자,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이나 주스를 마셔요. 부득이하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때에는 카페인 함량을 꼭 확인하고 1일 섭취 권장량 이하로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아주 믿을 만한 우리 나라 기관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정윤이와 친구들이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며, 자, 자료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출처가 분명하고, 자, 내용이 자기 주장에 맞아야 돼요. 자, 내용이 정확하며, 자, 신뢰할 만할 수 있는 거냐,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무 자료나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근거를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적절한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총 7개, 8개 찾았구나.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료에서 자, 근거 마련하기. 자료의 타당성 평가 기준입니다.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출처는 믿을만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이 2019년부터 2022년 자, 증가했다. 그래서 자, 자료 활용은 가능합니다. 자, 서론에서 문제 상황을 언급할 때 활용하자. 그다음 이거 친구한테 물어본 인터뷰죠. 자, 탄산음료의 카페인이 단맛과 신맛을 조절해.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어잉? 그리고 부드러운 맛을 만든 이거 개인적인 생각 아니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자료 쓰면 안 돼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과 관련이 없어요. 근거가. 그 다음에 카페인은 자 커피콩, 코코아콩과 같은 자 이런 존재하는 물질로 탄산음료, 녹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더라. 여기 화제 제시할 때 활용하겠대. 그래놓고 자 여기들 나머지들은 다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유 1의 근거, 이유 1의 근거, 이유 2의 근거. 됐어요? 앞에서 했던 거. 그래놓고서 자 우리 자료 7 요건 또 이렇게 이용하겠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정윤이와 친구들이 정리한 자료를 방안으로 바탕으로 근거 마련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료 4, 5, 6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자료 4 카페인이 몸속에 오랜 기간 쌓이면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이어진다. 됐어요? 이게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료 5는요. 카페인을 자 많이 섭취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심장 박동수가 바뀐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카페인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칼슘과 철의 흡수가 뭐가 된다고요? 방해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료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니까 자, 우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갈 거고요. 서론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겠대요. 맞는 말이지. 됐어요? 그래 놓고 친구들의 관심을 유도할래. 자,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뭐래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 주장.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로 신체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불면증, 만성 피로, 심장박동수, 그 다음에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요. 성장을 방해한다. 칼슘과 철의 결핍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요. 섭취할 거면 권장량에 맞게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는지, 여기에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고려했는지, 자, 그래서 개요를 작성합니다. 자, 그래 놓고 실제로 표현하기, 글을 써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저기 뒤에 있나? 이거는 다른 거다. 자,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페인.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초고예요. 이게 초고. 그래서 제목이 여기 보면은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주장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제목으로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처음에 이게 글 쓰고요. 이 다음에 이제
고친 글이 나옵니다. 청소년이 카페인 섭취 무엇이 문제일까? 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제목이 카페인 하면 뭐야? 내가 주장하는 놈 무슨 뭘 주장하는지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얘는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카페나 길거리에서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찻잎 등과 같은 식물에 있는 물질로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 커피맛 우유,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2019년에 12.2에서 2022년에 22.3%까지 증가를 했대요. 카페인이 잠을 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또래 친구들이 카페인 음료를 찾고 있다. 내 생각에는 달콤한 맛 때문에 친구들이 카페인 음료를 좋아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내용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내용은 이제 자기 생각이니까. 됐어요? 자, 주관적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는 지우고. 그러나 청소년기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 되겠죠. 그래 놓고 여기다 첫째,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뭐랍니까? 카페인을 섭취하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 에너지가 생기고 졸음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카페인이 몸속에 오랜 기간 쌓이면 불면증과 만성 피로, 그치?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다음날 멍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졸음에 시달릴 수 있다. 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박동 속도가 바뀔 수 있고 신경을 예민하게 한다. 지금 따지면은 이게 주장이야. 그래 놓고서 이 아저씨가 이유잖아.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면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장이 있으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근거를 달아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페인이 몸속에 오래 쌓이면 불면증과 만성 피로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아저씨가 근거 1이 되고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박동 속도를 바뀔 수 있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게 근거 2가 되겠네요. 그래놓고 여기 둘째, 이제 이유 두 번째가 나오죠. 이유 두 번째. 카페인은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성장기인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에 더 취약해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지 않나. 이것도 모호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됐어요? 이런 것들은 무슨 표현? 모호한 표현. 여기 위에 있네. 됐어요? 그래 놓고 부작용이 쉽게 나타난다로 수정을 한대요. 카페인은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철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과 철의 배출을 증가시킨다. 이는 청소년에게 칼슘과 철의 결핍 문제를 일으켜 성장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은 단 음식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이건 또 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삭제. 됐어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카페인을 적당하게 섭취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여러 질병과 부작용이 생기고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뭐랍니까?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에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 놓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이나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면 뭐랍니까?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청소년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따라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로 카페인을 섭취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전에 2.5였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수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출처를 이렇게 쫙 적어 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이 글을 읽고 제목이 글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거를 담고 있지 못해 가지고 이 뒤에서 이제 제목을 바꾸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뒤에서 고친 거를 이제 확인할 겁니다. 알겠어요?
뒤에서 확인합시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읽다가 여기서 계속 선생님이 읽다가 맞춤법 틀린 게 자꾸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카페인이 몸속에 오랜 기간 쌓이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쌓이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자, 이거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관적 표현 삭제했고요.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이거 본문을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그거를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이 뒤에는 이제 잘 쓴 글, 그치? 이제 태고까지 끝난 그런 글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잖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내용 한번 쫙 읽었는데, 자, 여기 우리 서론에서, 자, 우리 화제를 제시하고요. 화제를 제시하고 한번 읽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여기 주장, 그 다음에 이유, 첫째, 둘째, 그래 놓고 여기다가 근거, 그 다음에 여기도 근거, 그리고 여기 뒤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서론, 본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정리한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고칠 게 없는 거지, 그치? 잘 쓴 글입니다. 짧게 잘 쓴 글인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요 앞에 우리 190페이지죠. 여기서 고쳐 쓰기 하는 그 과정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자, 요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였는데, 선생님이, 자, 우리, 어,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자, 우리 따지고 보면은, 요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에 191페이지에 있는 요 질문에 대한 부분이 어딘지를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 말을 그냥 그대로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제 바꿔서 나올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문단의 요 끄트머리 얘 뭐라고? 주관적인 표현이 사용됐으니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쌓이면 이거 뭐라고? 이 쌓이면 맞춤법 들렸어요. 맞춤법.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문단에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호한 표현. 그래서 모호한 표현은 수정하시고요. 자, 여기 3문단의 끄트머리에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애초에 빼고 이런 것들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마지막 문단에 자, 자료를 잘못 가져온 것도 고쳐주시고 됐습니까? 자, 맞춤법 틀린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가지고서 자, 꼭 문제 풀고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휴쌤입니다.